로봇이 집을 짓는다고요? 장난처럼 들리지만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로봇팔이 1초에 수백 발의 못을 받고 완성된 집이 트럭에 실려 배송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이 얘기만 꺼내면 고개를 젓죠. 그래도 집은 사람이 지어야지. 정말 그럴까요? 지금 건설 현장의 평균 나이는 50을 훌쩍 넘겼고 집 한 채 짓다가 불량업자에게 속아 10년 늙었다는 건축주들의 한숨은 끊이질 않습니다. 로봇이 찍어낸 집, 과연 믿어도 되는 걸까요? 집 한 채 짓다가 10년 늙는다. 한국에서 건축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말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오늘도 피눈물 나는 사연이 올라옵니다. 날씨 핑계로 공사 기간은 한없이 늘어지고 자재값 올랐다며 툭하면 추가금을 요구하죠. 전화는 안 받고 문자는 씹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깁니다. 남은 건 반쯤 지어진 콘크리트 덩어리와 깨진 실내뿐입니다. 불량업자한테 맡기면 골치 정도가 아니에요. 평생 화병이 생겨요. 실제 피해자의 말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악몽이 되고 건축주는 감시자가 되어야 살아남습니다. 내일 현장을 찾아가 사진을 찍고 영수증을 모으고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를 의심해야 하죠. 집을 짓는 건지 전쟁을 치르는 건지 모를 지경입니다. 문제는 이게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조적으로 건축주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 지식도 없고 현장 경험도 없으니까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업자가 손을 대충 놀려도 알아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미리 지어오는 집, 모듈러 주택이라는 이름으로요. 모듈러 주택. 이 단어를 꺼내는 순간 한국인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거 컨테이너 박스 아니야? 비세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집은 사람이 콘크리트 부어서 지어야지. 공장에서 찍어낸 집이라는 말에 본능적인 거부감이 앞섭니다. 싸구려 가건물, 공사판 임시숙소, 재난지역 긴급 주거시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하나같이 초라합니다. 이 편견에는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조립식 건물은 오랫동안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급하게 지은 판잣집, 새마을 운동 시절의 조립식 창고, IMF 때 우후죽순 생긴 컨테이너 사무실. 제대로 된 집의 반대편에 늘 조립식이 있었죠. 반면 콘크리트는 달랐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하고 영구적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나라에서 집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 온다는 말은 곧 믿을 수 없다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이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공장에서 자동차처럼 집을 찍어내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기도 외곽, 축구장 15개를 합친 규모의 실내 공장이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모듈러 주택 생산 시설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먼저 소리가 압도합니다. 로봇팔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컨베이어 벨트 위로 목재 패널이 흘러갑니다. 날씨는 상관없습니다. 바깥에 폭우가 쏟아지든 폭설이 내리든 공장 안은 언제나 같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죠. 3D 설계 도면이 중앙 컴퓨터에 입력되면 작업이 시작됩니다. 레이저 센서가 목재의 결을 읽고 로봇이 밀리미터 단위로 재단합니다. 사람 손으로는 하루 종일 걸릴 작업을 기계는 몇 분 만에 끝냅니다. 못을 박는 광경은 더 압권입니다. 로봇팔이 1초에 수백 발의 못을 정확한 위치에 쏘아 넣습니다. 간격 오차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쓰던 기술이 집을 짓는데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완성된 모듈은 트럭에 실려 현장으로 향합니다. 벽체, 바닥, 지붕이 이미 다 붙어있는 상태로요. 현장에서는 크레인이 이 블록들을 레고처럼 쌓아 올립니다. 기초 공사를 제외하면 집 한 채가 하루 만에 모습을 갖춥니다. 점심시간, 건설 현장 근처 식당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들이 밥과 함께 막걸리나 소주를 곁들이는 풍경을 본 적 있을 겁니다. 그 손으로 오후에 내 집의 벽을 세웁니다. 목수의 컨디션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어제 술을 마셨는지, 오늘 햇볕이 뜨거운지, 공기에 쫓기고 있는지, 같은 도면을 줘도 완성도는 널뛰기를 하죠. 로봇은 다릅니다.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눈속임을 하지 않습니다. 1000번째 집이든 10,000번째 집이든 똑같은 품질을 찍어냅니다. 완성도가 균일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같은 가격이면 이걸로 하는 게 맞죠. 모듈러 주택을 선택한 건축주의 말입니다. 물론 로봇이 전부를 대체하진 않습니다. 단열재를 채우고 틈새를 메우는 섬세한 작업, 창호 주변의 미세한 마감은 여전히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로봇은 반복과 정밀해, 사람은 판단과 섬세함을 맡는 분업이죠.
모든 작업이 데이터로 기록되니 속일 틈도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굳이 로봇으로 집을 지어야 할까요? 기술이 좋아서? 비용이 싸서?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건설투자는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0을 훌쩍 넘겼고 30 이하 비율은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젊은 한국인이 건설 현장을 기피한 지 오래입니다.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동고 같은 환경에서 육체 노동을 하겠다는 청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나마 버티던 숙련공들도 하나둘 은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로 빈자리를 메꾸지만 한계가 있죠. 결과는 인건비 폭등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건설 노동자의 일당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됩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데는 땅값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을 지을 손이 부족해진 겁니다. 인력난, 고령화, 비용 상승. 이 삼중고 앞에서 건설업계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2026년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모듈러 주택 발주를 대폭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수도권 주택 부족을 뚫기 위한 카드로 공장형 주택을 꺼내든 겁니다. 배경은 단순합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속도가 안 나옵니다. 땅을 사고, 인허가 받고, 사람 모으고, 콘크리트 굳히고, 아파트 한 단지 올리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전세난은 심해지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지죠. 모듈러는 다릅니다. 공장에서 미리 찍어놓은 유닛을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됩니다. 공사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인력도 덜 들고 날씨 영향도 적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겁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길을 걸었습니다. 전체 주택의 상당 부분이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품질 인증 체계도 촘촘하게 갖춰져 있죠. 한국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섰습니다. 모듈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날, 한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일반 공사였다면 작업 중단이 당연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이미 90% 완성된 모듈이 트럭에서 내려집니다. 지붕도 달렸고 창문도 끼워져 있고 내부 배선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크레인이 이 블록을 하나씩 들어올려 기초 위에 얹습니다. 레고 블록을 쌓는 것처럼요. 해가 지기 전 집 한 채의 외형이 완성됐습니다. 하루 만에요.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기존 건설 현장의 고질병이 구조적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날씨 핑계로 공기를 늘릴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대충 넘어가는 공정이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불량 자재를 몰래 쓸 틈이 없습니다. 공장에서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검수되니까요. 지금은 과도기라 단가 차이가 적어 보여도 대중화되면 노가다판 사기꾼들의 설 자리가 사라져야 합니다. 한 시청자의 댓글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정보 비대칭을 깨뜨리고 악성업자들을 시장에서 도태시키는 흐름이 시작된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개념에서 산다는 개념으로요. 자동차를 살 때 우리는 공장에서 어떻게 조립되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품질 인증을 믿고 브랜드를 믿고 완성된 제품을 삽니다. 집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차율 0%의 로봇이 만들고 데이터로 품질이 증명되고 완성된 상태로 배송되는 집.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기도 합니다. 한국인의 뿌리 깊은 콘크리트 신화, 조립식에 대한 편견, 대량 생산 체계의 미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사람은 없고 비용은 오르고 수요는 넘칩니다. 불량업자에게 휘둘리며 10년 늙을 것인가? 로봇이 찍어낸 균일한 품질을 선택할 것인가? 기술은 이미 준비됐습니다. 남은 건 우리의 인식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꼭 필요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